그 돈씨라는 말을 듣기 딱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산타페 소렌토로는 이런 맛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요, 디자인이야말로 이 신형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예뻐. 원래도 푸조가 디자인 잘했지만 이번 신형 3008 딱 보면 야, 푸조의 디자인도 진짜 신형이 나올 때마다 점차 발전해 가는구나. 예전에도 예뻤는데 그걸 더 이쁘게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펠린 룩 혹은 펠라인 룩이라고 부르죠. 고양이, 사자를 닮은 얼굴 표정 그대로 연출이 됐는데 그걸 25년형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자가 발톱으로 딱 핥힌 듯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쫙 들어갔잖아요. 마치 여기 얼굴에 흉터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요, 예전에는 그냥 딱 핥혔다면 이번엔 발톱을 얼굴에다 콱 박은 다음에 한번 꾹 누르고 핥혔습니다. 꾹 누른 자리가 요거, 핥힌 자리가 요거, 콱 쫙 이런 느낌. 이게 앞에서 보면 일자인데 옆에서 보면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런 입체감도 잘 살리고 있고요. 많은 차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역할이 예전이랑 요즘이랑 다르잖아요. 얘도 지금 그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을 얹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라디에이터 그릴 딱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요걸 차체랑 싹 녹여내고 있죠. 그라데이션으로 점차 차체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흐름은 비단 푸조뿐만 아니에요. 렉서스도 스핀들 그릴 쓰다가 스핀들 바디로 바꾼 것처럼 그라데이션 처리, 어디가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어디가 차체인지 모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코에다 모델명을 적는 것도 푸조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죠. 이 검정 띠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크롬으로 3008 썼으면 조금 깼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서 살짝 광을 죽여가지고 회색으로 집어넣은 점도 사소한 센스 중에 하나고요. 보닛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에 딱 텐션을 잡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싹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뻗어 내려가는 것도 푸조의 특징이고, 이 푸조 디자이너가 요즘 르노로 자리를 옮겨서 요즘은 르노 신차에도 똑같은 라인이 들어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 보닛이 떨어지는 것도 푸조랑 르노랑 요즘 상당히 비슷한 터치고요. 또 앞범퍼도 되게 입체적인 와중에 하나의 도형으로 싹 그래픽을 오려내서 이만큼이 얼굴 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깔끔하고요. 2선, 2선, 또 요선 이런 선들이 엄청 교차돼 있어서 이게 딱딱딱 끊어지니까 되게 단단한 느낌도 주죠. 돌멩이 어디다 딱 던져가지고 딱 깨지면 이렇게 절편이 나오잖아요. 날카롭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단단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휠은 19인치입니다. 한 가지예요. 타이어가 지금 E 프라이머시 미쉐린 타이어를 넣었고요. 트레드웨어가 지금 340이거든요. 푸조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타이어 세팅할 때 보면 상당히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조합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통해서 연출할 수 있는 코너링 성능 기대가 많이 돼요. 조금 있다가 달리면서 알아볼게요. 야, 옆에서는요, 이 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바퀴를 중심으로 뒷바퀴를 향해서 아래쪽으로 쫙 뻗어 내려가죠. 이런 흐름. 루프라인도 독특해요. SUV이긴 한데 마치 쿠페처럼 날카롭게 떨어지잖아요. 기존 308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쿠페형 SUV 실루엣을 띠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마치 고양이 귀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다. 제가 이런 고양이 귀처럼 튀어나와 있는 쿠페형 SUV의 이 부분을 가리켜 힌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달아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달아놓은 거래요. 자, 트렁크 모서리의 높이가 거의 제 가슴 정도죠. 유리는 쿠페처럼 떨어지다가 이 트렁크 모서리부터 뒷범퍼까지는 절벽처럼 뚝 떨어집니다. 진짜 90도야. 완전 뚝 떨어져. 그 와중에 여기는 날카롭게 집어 놓았고요. 리어램프도 클리어 타입 커버 안으로 마치 주간주행 등처럼 이렇게 핥힌 모습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집어 넣어놨고요. 어떤 푸조든 램프류는 진짜 디자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 사자가 핥힌 선들 있죠. 이게 한 여기쯤에서부터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과 함께 위쪽 양 끝을 향해 쫙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마치 공기를 뚫고 앞으로 달리려는 이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쫙 뒷모습은 반대입니다. 아래쪽 바깥에서
위 가운데로 선들이 삼각형으로 모여 올라가죠.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요소고요. 선들이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 어딘가를 향해 모여들잖아요. 이런 건 앞쪽과 반대로 들어가 있다. 2열, 보나마나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너무 좁다는 말씀 하실 텐데, 유럽 사람들은요, 차를 만들 때 야, 소비자들이 좀 큰 차를 원하네. 그러면은 큰 차는 아닌데 최대한 넓게 만들자 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 정도 차 크면 원래 이만해. 더 넓은 공간을 원해? 그럼 더 큰 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가 같은 차에서 워낙 공간을 넓게 잘 뽑다 보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 패키징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같은 급에서 현대기아 차보다가 유럽 차를 보면 왜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넓은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신형 3008 여전히 경쟁 모델들이 막 넓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구형이랑 비교하면 무릎 공간 넓어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익스테리어 설명드리면서 루프라인을 쿠페처럼 뺐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머리 공간에서 손해를 받겠죠. 지금 제 키가 173인데 앉으면 정수리가 살짝 스칠 정도? 오케이. 밖에서 봤을 때 챙긴 멋의 양을 감안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수긍할 수 있는 머리 공간 확보해냈고요. 2열 송풍구가 가운데 있고요. 열선 스위치 있고요. 턱도 뭐 순수 전기차처럼 아예 평평하진 않는데 한 요 정도, 손가락 길 정도 튀어나와 있고요. 소재는 딱 C 세그먼트 SUV급. 앞문 상단은 말랑말랑, 뒷문은 딱딱. 하지만 여기 직물.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이 있는 데 있잖아요. 무릎 닿는 곳. 여기에 쿠션을 넣어놔서 요건 분명히 칭찬해 줄 부분입니다. 한결 포근한 느낌이거든요. 얘네는 공간을 넓히는데 막 그렇게 집중하지 않은 대신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잘 써먹을지는 제법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트가 4대 2대 4로 접히거든요. 요 정도 급에서 사실 6대 4로 접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4대 2대 4잖아요. 분명 부속도 더 많이 들어가고 비싼데 조금이라도 공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4대 2대 4로 만들었다. 또 파노라마 선루프 있어서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는 원래 제 취향상 막 쓸데없이 넓은 공간, 큰 차 별로 추구하지 않거든요. 제가 3008급의 차를 사려고 한다면 공간 때문에 불만 없습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 만약에 더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소비자다 라면 차라리 더 큰 차를 살 거고요. 이번엔 3008을 타고 달려볼 텐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와인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푸조 모델들을 타봤지만 와인딩 실력 때문에 실망했던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도 제법 심한 코너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저도 신형 3008 타면서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푸조의 다른 모델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STLA 미디움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STLA를 그냥 스텔라라고 읽는 모양이에요. 스텔라 미디엄 플랫폼이 바뀌면 차의 거동이나 주행 느낌도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푸조랑 어떻게 다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전대를 이리저리 꺾어보면 확실히 플랫폼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푸조다움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프랑스 차다운 느낌이 남아있어요. 자, 지금처럼 코너를 돕니다. 그러면 롤링이 생기죠. 독일 차는 횡지가 생겼을 때 그걸 막 도로랑 싸워가지고 횡지랑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성향이라면, 프랑스 차는 이 정도 횡지면 이 정도 기울어져야지 약간 차랑 나랑 같이 춤추는 느낌. 제가 스포츠 댄스는 모릅니다만 파트너랑 같이 춤출 때 제가 상대방의 몸을 이렇게 착 하면 확 감기잖아요. 그런 느낌. 푸조다움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와중에 롤링은 생겼지만 이 차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싹 눕는 그 과정, 거동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예쁘다. 그래서 운전이 재밌다. 이 점에 있어서는 푸조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예전에 탔던 구형 3008이나 5008의 느낌과 완전히 똑같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구기성 스튜디오의 구기성 기자님이 운전을 하실 때 동승석에 앉아서는 기존 3008, 5008이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한결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랫폼 바뀌니까 저희 느낌이 이만큼이나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대를 잡고 보니 푸조의 맛이 아까 동승석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순히 단단하냐 말랑말랑하냐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3008, 5008 대비 조금 더 단단한 세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샀던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봐도 조금 더 얘가 단단한 것 같고요. 뭐 그거야 해치백보다 SUV를 만들다 보면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기존 3008, 5008 같은 SUV끼리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해진 듯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푸조의 맛을 유지해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브랜드지만 모델들마다 플랫폼도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심지어 구동 방식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가격대도 다르고, 뭐 어떤 차는 에어 서스펜션 넣고 어떤 때는 그냥 코일 스프링 넣고 엄청 구성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브랜드마다 그 각자의 브랜드 색을 상당히 많이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도 있죠. 셰프가 같다면 식재료가 바뀌어도 요리의 맛은 비슷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같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플랫폼 바뀌고 완전히 신형으로 거듭났지만 기존 푸조의 맛은 남아있다. 하지만 아주 똑같진 않다. 방금도 노면 상태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 말랑말랑 충격을 흡수하는 태도가 딱 프랑스 차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가보시면 그 옛날에 오래된 길들 있잖아요. 벽돌로 만드는 길, 그런 데가 시내에도 엄청 많거든요. 아, 프랑스 차들이 이래서 승차감을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노면 상태도 시내의 경우에는 프랑스 못지 않거든요. 임시 보장도로, 맨홀 뚜껑 정말 대충 만들어 놓은 데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시내 주행하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푸조의 하체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하체를 가지고 와인딩도 잘하죠. 고속도로도 안정감이 괜찮아요. 보통 승차감을 이 정도로 챙기면 성능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해. 그게 상당히 신기한 점입니다. 푸조 하체의 파워트레인은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배기량, 실린더수, 엔진의 출력과 토크, 변속기에 포함시킨 모터의 출력, 시스템 합산 출력, DCT와 유성기어를 맞물린 EDSC6 변속기까지 동일한데, 다만 공차 중량은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1655kg이니까 308보다 200kg 더 무겁죠. 더구나 오늘은 성인 남자 한 명이 더 탔으니까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즌 때와 비교하면 지금 같은 출력에 280kg 정도 더 짊어지고 달려야 하는 셈이죠. 이게 같은 145마력에 약 280kg이 더 무거워지니까 확실히 덜 나가네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때는 경쾌하게 달렸던 것 같은데 방금 비슷한 와인딩 오르막에서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조금은 기대보다 안 나가요. 그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이 타고 오르막에 킥다운까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일상주행 때는 쓸만하고요. 308이랑 펀치력에서 차이가 있긴 있다. 전 푸조 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이 쉬프트 패드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출력이나 차급으로 봤을 때 다른 브랜드였으면 쉬프트 패드를 뺐을 법한데 푸조는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혹시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 난다, 내 생각보다 차가 안 나간다 싶을 때는 패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얼마든지 보상 가능해요. 심지어 변속 스위치 옆에 이 M모드도 항상 달아놓거든요. M모드를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누르면 매뉴얼로 고정도 되고, 왼쪽 딸깍 딸깍 RPM 높여서 쭉 가속하면 한결 경쾌해요. 고성능 차로 와인딩을 달릴 때도 물론 재밌긴 합니다만, 출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도 매뉴얼 모드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 차의 성능을 오롯이 끄집어내 와인딩을 정복할 때의 재미도 나름 있거든요. 나의 명령을 차가 씹는 것보다는 출력은 낮더라도 차와 나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재밌어요. 푸조는 특히 그런 걸 잘하고요. 그래서 잘못들이 브로셔만 보고 애게 출력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할 수 있겠으나, 푸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푸조를 타면서 재미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죠.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도 이런 푸조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308이나 3008이나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술적인 부분,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반응의 자연스러움 마찬가지예요.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까 와인딩에서처럼 급격한 조작을 하거나 부드럽습니다. 특별히 튀는 반응 없고요. 근데 뭔가 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나중에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RPM을 쥐어짤 때도 엔진음은 잘 막았고요. 오늘 시승시간이 워낙 짧아서 제가 뭐 주행 느낌에 대해 면밀히 알아봤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사실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지금 도착하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너무너무 예쁘거든. 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실외도 그렇고 특히 실내가 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푸조가 아닌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자 보세요. 엄청 입체적입니다. 가운데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요 아이토글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가 딱 지나가고 그 위로 실제로 공간을 띄어서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떠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기만 띄워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뒤쪽 면이랑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이 뒤쪽 면에서 은은하게 넓게 빛을 발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리감을 배가시켜 주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시면 저 점점점 있죠. 저게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쏴주는 거고요. 저 점점점들이 그걸 반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감이 위로 싹 말려 올라가면서 엄청 세요. 이렇게 공간감, 여기 공간감, 여기 공간감, 틈틈이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깔리고요. 또 여기도 공간 이만큼 뚫려 있죠. 이 틈에다가 무선 충전 패드 넣어놨죠. 그리고 센터 터널 엄청 높다랗게 솟아 있는데 그 길 따라서 공조장치라거나 비상등이라거나 주행모드 바꾸는 토글 스위치 같은 거 짜라락 씹어 놓고요. 와 너무 예뻐요. 운전 때도 지름 작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와중에 멀티펑션 스위치 디자인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터치 같잖아요. 저 스티어링 휠을 터치 달아놓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구성. 운전하다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뭐가 조작되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터치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눌러보면 딸깍하고 버튼이 눌리는 물리버튼 방식이죠.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또 운전대 뒤로 달려있는 방향지시등 레버라던가 와이퍼 레버 같은 것도 기존의 푸조랑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고요.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시트 디자인도 이번에 엄청 신경 많이 썼어요. 원래 푸조가 사이드 볼스터 되게 두껍게 높게 달아줬었거든요. 그 점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디자인이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게 사이드 볼스터 조여주는 건가 본데? 맞네. 지금 점점점 조여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고, 통풍도 있습니다. 만약 통풍 안 들어갔으면 또 욕을 엄청 먹었을 텐데 다행히 이번엔 넣어줬어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풀 LCD 계기판을 쓰다 보니까 어지간히 화려하거나 독특하지 않으면 그래픽 보고 우아할 일이 점차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간만에 우아했잖아요. 이 계기판 그래픽 정말 예쁘고요. 푸조가 항상 잘하는 거 있죠. 이 아이토글 스위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대메뉴들을 이렇게 터치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튼들 내 맘에 맞게 갈아 끼우실 수도 있고요. 구형 3008이다. 확실히 신형이 예쁘네. 쟤도 예뻤는데
확실히 신형이 예쁘긴 하다. 여러분, 이번에 신형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가격 책정하는데 엄청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모델이 팔리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보다도 훨씬 싸고요. 심지어 2017년에 나왔던 구형 3008이랑 같은 가격이라고 하니까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이 가격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푸조에서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절박한 다짐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또 막상 따지고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돈이라는 말을 듣기 딱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같은 값으로 뭐 산타페나 소렌토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시승 시작하자마자 와인딩을 달려본 바 산타페 소렌토로는 이런 맛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쫀쫀한 푸조의 핸들링 맛 절대 느낄 수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칭찬했던 이런 실내 디자인의 감성 절대 느낄 수 없고요. 물론 몇 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이 돈으로 몇 마력짜리 차를 살 수 있으며 또 경쟁 모델은 얼마나 넓은지 견져봐야죠. 이성적인 잣대로 차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디 자동차만큼 감성적인 물건이 또 있나요? 이 차 몇 마력인지는 사실 차 살 때만 알고요. 막상 내 차가 돼서 타고 다닐 때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황카